안녕하세요. BJ 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유로운 주말 오전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즐겁게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보이시죠? 네, 지금 G20 정상으로 한참 분주하고 바쁜 나라 중 하나인 중국 관련해서 자료를 좀 모아봤고요. 요 이슈는 얼마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태낭 프로젝트 관련해서 과연 중국 이대로 좋을지 빅브라더의 나라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제가 조금 자료들을 모아봤고요. 실제 중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낭 프로젝트 과연 무엇인지, 또 순기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역기능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빅브라더 이야기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전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실제 이 중국에서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그쵸, 인공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태낭 프로젝트 의 체제 하에 많은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민생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제로 태낭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야기는 2017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권을 탈취하던 그해 영국 작가 조지 오웰 이 권력 집중 사회를 묘사한 경세 예언식 소설 1984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독재 정권의 독재자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인물이 폭정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전방위로 감시하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이 소설이 나오고 또 일본에서의 이런 정권 탈취, 중국의 정권 탈취를 통한 프로젝트 일명 태낭 공정이 발휘하게 되면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가 이슈화가 되고 현재 지금 중국은 이렇게 빅브라더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CCTV들 그리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태낭 공정 이 어떤 그 정교함과 디테일함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실제 지금 중국에는 2천만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가 중국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천만 대가라고 하는데 실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1억 7천만 대 정도까지의 CCTV가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1억 7천만 대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면 있는 것이 CCTV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규모나 대수가 거의 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태낭 공정을 통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태낭 공정이라 하면 태낭은 하늘의 그물이란 뜻이고 사실 이 그물망에 그 개인이 스캔만 되더라도 개인의 모든 신상과 정보들이 단 몇 초 안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조차도 그렇고 해외에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곱지만은 않은 시선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태낭 공정을 통해서 현재 13억 국민의 얼굴이 식별이 3초 안에 가능하고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CCTV가 최소 4억 5천만 대에서 많게는 6억만 대까지 확산 예정이라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지난 2년 태낭을 통해서 2,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실제로 체포를 했고요. 2013년 요런 거는까지는 순기능인데 이 역기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 창춘시 영화 살인 사건이라든가 2016년 베이징 인민대 석사 레이양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역기능 그리고 무용지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거론이 되면서 과연 이게 이대로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예가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2013년 창춘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수억 위안을 들여 건설한 태난 공정이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관영 매체는 태난 공정의 1차 목적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사회 안정 유지라고 변명하면서도 실제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 문건을 통해 태난 공정의 1차 임무는 파룬궁 억압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논리를 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역기능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0년 베이징 레이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태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여러분 어딜까요? 바로 중국의 중심인 베이징입니다. 그 베이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인민대 석사 레이 양이 성매매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안은 레이 양이 사망한 파출소의 카메라가 우연치 않게도 세대가 전부 다 고장나 버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태낭이 민중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 꼴이 됐습니다. 이런 역기능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민생과 치안이 아닌 국민 자체의 감시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태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모든 방문자들은 모든 이 태낭에 다 노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이제는 꺼리게 되고 뭔가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까지 아니면 어떤 그런 데이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꺼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요. 네, 얼굴이 곧 신분증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에는 지금 현실이 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실제 이들을 보시면 요거는 횡단보도에 실제 본인의 얼굴이 게재됐습니다. 횡단보도에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의 얼굴과 신분증이 게재가 돼서요. 이렇게 본인이 이것을 내리고 싶을 때는 해당 경찰, 경찰의 어떤 일을 같이 30분 정도 돕는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므로써 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이 돼서 무단 횡단자 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거는 현재 공연장의 그 CCTV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공연장의 CCTV고요. 홍콩 스타 장쉐유의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의 관중 속에서 경제범죄 수배범을 체포해서 군중 속에서 체포를 했고요. 이 같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CCTV 공연장 앞에 CCTV가 그 5만 명 관중 중에 경제 수배범 31세 중국 그 남성을 캐치를 하게 되고 바로 중국 경찰 연락을 함으로써 바로 그 공안이 나와서 체포를 하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많은 속에서 사람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은행 같은 데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개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식별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보험 관련해서 개인 연봉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 신상을 물을 때 그 얼굴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요거는 은행 그 ATM기에서 개인 얼굴을 인식을 하고 현금을 인출을 해주는 기능이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은행에서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다고 하고요. 개인 인증번호를 받거나 그 인증번호를 통해서 개인 인증만 되면 얼굴 인식과 개인 인증으로 ATM기에서 현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 인증, 얼굴이고 신분증이 되는 얼굴 인식 기능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거대한 안전도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거의 6억
6억만 대가 이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태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대륙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개조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이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리고 태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상 이야기의 마지막은 투자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같은 부분이 현재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많이 걷고 있는 요즘에,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서 개발한 매매 기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월 1,000만 원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 소개하면서 실제 저희 정회원님들의 계좌 인증 해주신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 실화인지 레알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녹색창에 바로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녹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검색 들어가시면요, 제일 윗상단에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왼쪽에 카테고리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 끝나고 나서 차분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두 분 저희가 계좌 인증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분이시고요. 저희 현자님 5월달에 올려주신 수익 후기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수익 후기고요. 청산손익부터 순손익까지 해서 차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청산손익 6,100달러, 순손익 6,010달러로 해서 원화 환산하면 6,493만 444달러로 되어 있고요. 정혜원이셨던 저희 현자님 실인증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매달 꾸준히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인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수익이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인증을 해주셨고요. 한 번 더 수익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성님이시고요. 3월달에 올려주신 수익 후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지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랑 해서 같이 수익 후기 올려주셨고요.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우상향으로 예쁜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자, 2019년 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의 수익 인증 후기 해주셨고요. 보시면 청산손익 18,000, 그리고 순손익 17,666, 그리고 3월 8일자 8,020달러, 그리고 순손익 7,606.4달러로 해서 11만 8,338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화환산 바로 들어가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1억 3,400만 원의 수익을 내셨던 실인증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제임스 대표님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해외 선물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제임스 대표님께 문자로 BJ 나나하고요. BJ 나나하고 몇만 달러 수익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번호 010-2758-3576번 010-2758-3576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지금까지 BJ 나나였습니다.